2023년 6월 고1 전국연합평가 일부문항 해설입니다. 5번 볼게요. 절대값이 하나 있는 부등식이죠. 절대값이 하나 있는 부등식에서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라고 하면 어떤 범위가 된다 그랬죠? 사이 범위, 우리 마이너스 5와 5 사이가 되는데, 어떤 것이 바로 2x-3이 통째로 사이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풀어주면 2x가 8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그럼 x는 4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따라서 우리 a 값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1이고요. b가 4라고 하니까 a 더하기 b는 뭐다?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9번으로 넘어갈게요. 9번은 연립 2차 방정식 문제예요. 연립 2차 방정식 중에서도 하나의 식이 1차식이죠? 그러면 1차식을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2차식에 대입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을 기억, 밑에 있는 식을 니은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 1차식 니은을 y는 하고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거를 니은에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4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은 27. 정리하면 4x제곱 마이너스에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27. 즉 12x 마이너스 9가 27이고요. 12x가 36이네요. 따라서 x는 3. 근데 여기에서 x값만 찾는 게 아니라 x에 맞는 y값도 찾아줘야 되는데 그 y값은 여기 2일차식에서 y는 하고 표현했던 얘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라 그러면 알파가 3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6이다. 이렇게 푸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방법으로 푸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한해서는 조금 특이하게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두 번째 풀이입니다. 우리 기억식을 한번 보면 기억식이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는데 좌변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2x 플러스 y 그리고 2x 마이너스 y가 2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 2x 플러스 y가 니은에서 3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3 곱하기 2x 마이너스 y 이게 27. 즉 2x 마이너스 y가 9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기억식은 2x 마이너스 y가 9다 라는 식으로 변할 수 있는 거고 니은식은 2x 더하기 y가 3이다 라는 식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얻게 되죠. 그럼 대입법과 가감법 이런 걸 사용해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 식을 한번 더해보면 4x는 12.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3. 그리고 x가 3인 걸 여기 식에 대입을 해보면 y 값을 알 수가 있는데 6 더하기 y가 3이니까 y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립 2차 방정식 중에서 하나의 식이 1차라면 왼쪽 방법을 사용하고요. 이 문제는 특이하게 니은 식이 기억식에도 나타나니까 그걸 이용해서 해결하는 특이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23번 한번 볼게요. 23번은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부등식을 한번 보면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x제곱 앞에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우리 y는 하고 표현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x축 포함 아래쪽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x축이 포함돼서 아래쪽인 부분이 마이너스 2와 4 사이 범위, 즉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점이 마이너스 2와 4인 x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표시를 해보면 x축 포함 아래쪽 범위 여기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얘가 어떻게 된 식이었겠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는 0을 하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나오는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였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였다. 자, 그럼 따라서 우리는 a가 뭐다? 마이너스 2고요. b가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a, b 두 개 곱하면 16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7번 한번 볼게요. 27번. 27번은 연립 2차 부등식이네요. 그러면 각각 푼 다음에 공통 부분 찾는 건데 여기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n은 자연수고요. 자, 그럼 일단 하나씩 풀어볼게요. 위의 식을 기억이라고 하고요. 밑에 식을 니은이라고 할게요. 기억부터 풀어봅시다. 기억은 절대값이 뭐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바깥 범위죠. x-n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n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풀어보면 x는 n-2보다 작다 또는 x가 n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니은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0이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얘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x-4 x-10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y는 하고 표현했을 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 2차식이 는 0 했을 때 해가 4랑 10이니까 x축과 4와 10에서 만나게 되고요. y는 하고 표현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축보다 아래쪽이 될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4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예요. 그럼 공통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수직선 위에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 전에 우리 조금 두 개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x축 있었을 때 x가 n-2보다 작다, n 플러스 2보다 크다 표현해보면 n-2 그러니까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이것보다 크다 그리고 얘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n-2와 n 플러스 2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되죠? 4가 되죠. 자, 그 다음 4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4와 10 사이의 간격은 바로 6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6이 더 큰 폭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의 수직선 위에 그리는데 선생님이 미리 그려왔어요. 밑에 있는데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수직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알고 싶은 거냐면 주어진 연립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 즉 공통인 부분에서 자연수 x가 몇 개? 2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n의 범위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씩 볼게요. 우리 왼쪽이 n-2고 오른쪽이 n 플러스 2예요. 그럼 n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전부 다 왼쪽에 있을 수 있겠죠. 왼쪽에 있다가 여기에서는 공통 부분이 4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의 자연수가 2개가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닐 거고요. 점점 가다 보면 딱 여기에서 자연수 개수가 하나 줄어들죠. 5, 6, 7, 8, 9, 1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서 2개 줄어들고 3개 줄어들고 쭉쭉쭉쭉 가겠죠. 그래서 언제 가장 처음 되느냐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게 8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4에 딱 멈췄을 때 이때 보면은 공통 부분에 있는 자연수가 9랑 10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2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른쪽 거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n 플러스 2가 8일 때 된다라는 거죠. 8일 때 되고요. 조금 더 움직여 볼게요. n 값이 점점 커져서 8보다 커지는 이 상황. 8과 9 사이에 있어요. 이래도 9와 10 2개의 자연수를 포함하죠. 근데 왼쪽에 보면 4도 포함하게 돼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보다 크면 안 되고 딱 8일 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조금 더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다가 왼쪽 게 5, 오른쪽 게 9에 딱 닿는 그 순간 가능한 게 4와 10이 되겠죠. 그러면 2개가 되니까 오른쪽 거 n 플러스 2가 9일 때도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 9보다 조금 더 커져 볼게요. 9보다 조금 더 커지면 9보다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되는데 해당하는 범위에 4, 5, 10 이게 다 되니까 얘도 안 돼요. 자, 그러면 9보다 커지면 안 되고 딱 9일 때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딱 10일 때도 보면은 해당하는 범위에 4, 5 이렇게 2개 있죠. 그래서 우리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게 10일 때 되더라. 그러면 10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10보다 커지는 순간 해당하는 범위에 자연수가 4, 5, 6 이렇게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불가능하게 되고요. 이게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수가 늘어나다가 여기 10을 넘어가는 그 순간 계속 항상 일정하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n값은 저렇게 총 3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n은 6이거나 또는 7이거나 또는 8. 그럼 우리 n의 값의 합은 6 더하기 7 더하기 8 해서 21이 되겠네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 30번 볼게요. 30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해석해 나가 봅시다. 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여기에서 fx랑 gx가 이차함수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고요. 조건 한번 볼게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 0,0에서만 만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어야 하냐, 아래로 볼록이었다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이 바로 뭐여야 되냐? 원점이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뭐 y는 x제곱 혹은 뭐 2x제곱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위로 블록이었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 조건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 fx의 식을 알 수 있어요. 그래프로 설명을 해줬지만 fx가 어떤 식을 갖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ax제곱이다 라는 식을 알 수가 있죠. 이때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 몰라요. 자, 그 다음 부등식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래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나 조건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었더니 이게 어떤 게 나왔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대요. 자, 여러분, fx도 2차식, gx도 2차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fx 더하기 gx가 2차식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아래로 볼록이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x축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그냥 대충 x축 이쯤 있겠지 생각해 볼게요. 이 x축을 포함해서 위쪽이다 라고 생각하면 바깥 범위가 나올 거예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나와가지고 두 개를 또는 으로 묶는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처럼 우리 주어진 것처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달랑 하나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쭉쭉쭉 내려가서 한 점에서 만날 때도 마찬가지.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런 건 나올 수 있지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같은 건 절대 나올 수 없고요. 얘가 안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안 만나도 모든 실수는 나올 수 있지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자, 그럼 위로 볼록일 때도 보면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치면 x축보다 위쪽, x축을 포함해서 위쪽이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이런 건 나오겠지만 뭐보다 크거나 같다만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얘가 점점 좀 올라가면 x축에서 딱 접하는 이 경우는 x는 뭐 그 값만 달랑 하나 나오지 뭐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 나올 수 없고요. 얘가 안 만나게 되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얘는 해가 없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fx 더하기 gx가 2차식이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지? fx 더하기 gx가 갑자기 뭐 3차식, 4차식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차식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얘기 fx 더하기 gx가 1차식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러면 1차식이었는데 저걸 풀어야 1차 부등식을 풀어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다라는 얘기는 x가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다는 얘기고 근데 우리가 x의 개수가 플러스 1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었겠구나. 단 b는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로부터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fx는요. 아까부터 ax제곱이라는 걸 알았어요. 가조건으로부터요. 근데 gx의 식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fx 더하기 gx가 1차식이 되려면 2차식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ax제곱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bx-2 저런 식이 나와야 되니까 bx 마이너스 2b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나 조건까지 해석이 완료됐습니다. 나 조건 해석 완료됐고요. 자, 그럼 다 조건을 가볼게요. 다 조건을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마이너스 gx가 f1 빼기 g1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2차 부등식에서 배웠었던 내용 같지 않나요? fx-gx가 어떻게 될 거냐면 2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b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 보면 f1-g1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에 1만 대입해주면 돼요. 2a-b 더하기 2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즉 우변에 있는 걸 일단 다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해보면 2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요.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얘기는 우리 배웠던 것처럼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그거 있었죠? 그걸 떠올릴 건데 y는 하고 표현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축 포함 위쪽 아래쪽 위쪽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싹 다 x축 포함 위쪽에 그려지려면
그래프 모양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 표현해보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있고요. X축이 포함해서 그것보다 위쪽이니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우리가 뽑아내야 하는 조건이 있죠. 아래로 볼록이려면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판별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돼요. 그럼 판별식 먼저 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 정리해 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8AB 플러스 16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왜 16A제곱을 먼저 쓰지 않았나요? 이 형태를 보면요. 얘가 8 마이너스 4A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따라서 B-4A가 0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B가 뭐다? 4A다 라는 식을 다로부터 꺼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B가 4A인 걸 알았으니까 얘를 fx와 gx에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볼게요. fx는요 ax 제곱이었어요. 그리고 gx는요 마이너스 ax 제곱이고요. 원래는 플러스 bx인데 그게 4a라 그랬으니까 4ax 마이너스 2b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8a 단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다 조건까지 해석이 완료됐는데 조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밑에 x에 대한 방정식 fx 빼기 k 곱하기 gx 빼기 k가 0. 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즉 0이 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정수 k의 개수가 5개일 때. 자, 그럼 얘를 해석을 해보면 얘는 어떤 의미냐. fx가 k 또는 gx는 k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 y는 fx와 y는 k 그리고 y는 gx와 y는 k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 즉 저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와 같은데 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한다라는 건 얘도 그래프에서 교점이 없어야 되고 f도 교점이 없어야 되고 g도 교점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그려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ax 제곱이죠. 그러면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예요. 그죠? 그리고 꼭지점과 대칭축 표시해볼게요. x는 0이고요. 꼭지점 0,0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y는 k.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게요. y는 k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y는 k가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y는 k면 교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도 계속 교점이 2개씩 생기는 건데 쭉쭉쭉쭉 아래로 내리다 보면 한 점에서 만나도 교점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아예 더 내려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조건 뭐냐? 따라서 k가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조건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gx 볼게요. gx도 꼭지점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a로 상수항 빼고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고요. 끝에 마이너스 8a 이렇게 남을 거예요.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 있고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필요할 건데 한 번 더하면 한 번 빼주고 그다음 마이너스 8a 자 그러면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우리의 마이너스 4는 완전 제곱과 관련 없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a와 만나서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8a 만나서 마이너스 4a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꼭지점도 찾았네요.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보면 a가 0보다 크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 대칭축 뭐가 된다? x는 2가 되고요.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y는 k라는 그래프와 교점이 어떻게 된다? 없어야 한다. 자, 그러면 y는 k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려면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4a일 때 k가 마이너스 4a일 때 한 점에서 딱 만나고 그것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교점이 없죠. 자 그러면 그렇단 얘기는 결론 마이너스 4a보다 k가 커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아까 fx에서 얻은 결론과 gx에서 얻은 결론을 같이 보면 마이너스 4a보다는 k가 크고요. 0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즉 교점이 없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5개가 된대요. 자 그럼 수직선 위에 표현해서 한번 해볼게요. k축이 있고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4a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이 사이에 5개의 정수가 있으려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부터 뭐까지예요? 마이너스 5까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6은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6이어도 될까요? 그래도 마이너스 4a의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4a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4분의 5보다는 크고요. a가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건 F22 더하기 G22예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 80A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F22 더하기 G22의 최대값, 즉 80A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A의 범위를 아니까 양변에 80 곱해볼게요. 그러면 100보다 크고 80A가 12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최대값 얼마다? 120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네요. 자,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부등식을 통해서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고요. 그래프로부터 식을 얻고 식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설을 종료해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다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다 조건을 뭘로 해석하느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그 다른 방법을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빈칸에
다른 해석, 또 다른 해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 조건이 뭐였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마이너스 gx가 f1 빼기 g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었죠. 자, 그러면 fx 마이너스 gx가 계속 쓰기가 힘들어서 얘를 한번 hx라고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hx가 h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hx가 h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hx는 2차식이죠. 2차식이 되는데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아래로 볼록 이렇게 있고 뭐 축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상의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원점 그리고 꼭지점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뭐 꼭지점 모르겠지만 p, hp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자, 지금 해석을 해보면 h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x가 h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h1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1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h1이라는 건 x에 1 넣었을 때 함수값 그때의 함수값이 바로 h1이죠. 그래서 우리가 y는 h1 보면은 요게 바로 y는 h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의미를 해석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x가 h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x가 이런 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hx는 여기죠. 그럼 h1보다는 위쪽에 있는 거 맞아요? 그죠? h1보다는 위쪽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x가 이런 데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hx가 여기야. 그럼 h1이랑 hx랑 비교하면 h1이 더 큰 거 맞아요? 그치? 그럼 얘는 지금 1의 위치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지? 그럼 일단 무조건 h1보다 크거나 같다가 안 나올 수 있는 후보는 꼭지점인 거지. 꼭지점의 y좌표 보면 hp가 제일 작은 최소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최소값을 넣어도 hp가 h1보다 크거나 같대. 최소값인데. 즉, 무슨 얘기냐.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안 그려지고 이 P가 꼭지점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H1, Y는 H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위로 볼록이면 어떻게 되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로 볼록. 동일하게 가상의 X축과 Y축 있다고 생각하고 뭐 꼭지점도 한번 찾아봐 볼게요. 뭐 P, FP, HP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1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y는 h1 뭐 이런 식이겠죠. 자, 1의 위치를 이렇게 이제는 1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y는 h1이라는 값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1이 반대로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작은 쪽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가 작은 쪽이 되겠죠. 여기 있는 x가 뭐 이런데 있다고 하면 작은 쪽이 생겨요. 자, 그럼 얘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서 안 생길까? 절대 아니겠죠. 왜? 2차 함수 그래프는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죠. 위로 블록인 경우에. 그래서 h1이 어디에 가도 hx는 더 작은 게 생겨요. 그래서 위로 볼록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x가 h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얘가 바로 뭔 얘기냐? hx의 최소값은 x는 1에서 h1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다시 의미를 식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hx가 h1보다 크거나 같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렇단 얘기는 가장 작은 값 hx가 최소값을 가진다고 하면 그걸 넣어도 h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h1 자체가 가장 작은 값이구나. 즉 hx는 x는 1에서 최소값 h1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맞아, 해석을 해볼게요. 아까 뭐라 그랬냐? hx가 식을 구해보면 2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거였죠. 자, 그러면 얘를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꼭지점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2a로 x까지 묶어주면 마이너스 2a분의 b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a분의 bx에다가 x의 개수의 절반 제곱, 즉 절반하면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하면 플러스 16a 제곱분의 b 제곱 되고요. 한 번 더 해주면 한 번 빼줘야 되겠지? 여기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요. 2a에 x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완전제곱과 상관없는 얘는 괄호 바깥으로 나가되 2a 만나서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8a분의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x는 1에서 최소값 갖는다. 자, 그럼 꼭지점이 4a분의 b, 마이너스 8a분의 b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꼭지점의 x좌표 4a분의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즉 b가 4a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소값 가지려고 하니까 a가 아래로 몰록이어야 하죠. a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조건도 얻을 수 있고요. 혹은 아까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알았고 뭐 b가 4a니까 a가 0보다 크다는 건 당연하게 따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x가 h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hx의 최소값은 x는 1에서 h1을 갖는구나 라는 거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풀고 이해하느라 고생이 많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